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바다. 그 깊고 푸른 자연 속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함이 머뭅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고 땀과 희망은 연그렀습니다. 그 시작은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이었죠. 귀농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계획서를 썼어요. 고쳐 쓰다 보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계획서가 나오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물음이 잘할 수 있다 확신이 됐죠. 먹자. 하나, 둘, 셋. 진짜 크니까 맛있지. 잠깐만. 맛있다 진짜. 매일 눈을 맞추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긴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된 보랏빛 결실. 돈나무 있잖아요. 여기 돈나무예요. 돈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서 100원씩 500원씩 달라붙어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딱딱 손으로 따고 있어요. 수확은 농부들한테 정말 큰 기쁨이죠. 탐스럽게 잘 익은 이 보랏빛 열매는 묵묵히 진심을 다해온 시간에 대한 자연의 보답입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어느 농부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도의 끝자락 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 77번 국도의 남쪽 끝이 연결된 장보고 대교가 섬과 섬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잔잔한 바닷길을 따라 소리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곳. 거기선 세상의 소란에서 한 발 비켜선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을 마주하며 살고 있죠. 여름에 접어든 완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초록빛 열매가 보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랏빛을 따라 태순 씨는 자신만의 삶의 속도를 찾아가고 있죠. 그게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이란 걸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따다가 먹으면 목도 안 마르고 간식도 필요 없고 일단 맛있으니까 잘 먹어요. 저는 블루베리가 좋아서 맛있어서 그래서 재배하는 거라서. 떼약볕 아래서 땀 흘며 사는 삶이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땀방울이 이슬처럼 맺히고 그 이슬이 결실이 되면 고단함도 잊히죠.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고향이었고 섬 지역이라서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벗어나고 싶고 절대 여기서는 살고 싶지 않은, 꼭 도망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여기로 내려와서 귀농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대요. 뭔가 다시 도전하고 또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제 고향이 보이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도시의 시간들. 그 끝에서 태순 씨는 고향을 선택했죠. 섬이 싫어 도시로 떠났던 청년. 하지만 그가 선택한 삶은 이게 맞냐는 질문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한테 위기가 닥쳤어요. 매출이 정말 반의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귀농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계획서를 썼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낮은 단계로도 써보고 했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계획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대로만 하면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귀농을 하게 됐어요.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고향 땅에 내렸죠. 이 블루베리가 슈퍼푸드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먹으면 조금 더 힘도 나고
그 다음날 피로도 적고, 블루베리를 한 개씩 먹으면 감질맛도 나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향이랑 맛이 좀 더 적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5알 이상씩 한 번에 모아서 한 입에 먹습니다. 블루베리는 이렇게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물론 고향에서의 삶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태풍에 나무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하지만 누굴 원망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했고 더 강한 품종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요. 20mm 이상으로 나오고요. 다른 품종들은 땄을 때 선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메가블루는 기본적으로 다 크기가 20mm 크기 때문에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프리미엄화해서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품종 변화와 함께 더 건강하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도 새롭게 갖췄습니다.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블루베리의 특성에 맞게 흙은 북유럽에서 들어온 유기농 흙을 사용하고 물 빠짐도 잘 될 수 있게 배수 시설도 갖췄죠. 그리고 물과 영양분을 주는 시스템도 모두 자동화로 바꿔서 일손도 덜고 체계적인 농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나무를 지금 16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 한 개당 물을 주면 아마 저는 쓰러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관수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스위치만 올리면 물이 들어가고 스위치만 올리면 영양분을 자동 공급할 수 있게끔 저는 제가 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수 시스템을 자동화했습니다. 태풍에 무너졌던 농장.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실패의 뿌리 위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피워내며 농사에 대한 의지를 더 단단하게 했죠. 귀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불확실성. 저희 가족이랑 아이랑 와이프랑 떨어져 지내는 거. 이 두 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 불확실성이랑 외로움이 같이 오다 보니까 우울증도 왔었고, 그런 우울증이 왔을 때 여기 제 고향에 있던 친구들, 동료들이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지역에 있는 저희 친구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이들이 없었다면 갈 수 없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에 한 발 한 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고향으로 마음이 향했던 것도 먼저 귀농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냈고 하나씩 하나씩 갖추며 희망을 키워올 수 있었죠. 그리고 품종 변화와 자동화 시스템은 태순 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태순 씨의 농사 인생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따 날씨도 덥고 많이 익었냐? 아들아 블루베리 따르니 많이 익었나? 아따 블루 다 익었는데 여기서 뭐하다 이제 오요. 얼른 오시죠. 다 진작 블루제. 아이고 너무 좋다. 아따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어머니 첫 줄부터 해서 딱 잘 익은 걸로 골라서 따보세요. 묵음시로 따요, 묵음시로. 그리고 누구보다 태순 씨의 든든한 지원군들. 바쁜 수확철이 되면 온 가족이 농장으로 총출동합니다. 특히 지금은 손을 놓은 지 오래지만 한때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셨던 부모님은 농장의 작업 반장을 자처하시죠. 시골 이걸 젊은 사람은 안 맞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나 꿈도 안 먹었어 내려올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을 내려온다기 참 깝깝합디다야. 간디 이제 어쩌고서 또 시골이 저는 또 좋다 해서 내려온다 간디 또 뭐 모두 갈 수도 없고 와서 그러면 열심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을게 또 와서 이렇게 한 것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일순 보람 있고 이렇게 또 한철 고생을 해갖고 이렇게 또 수확을 하니까 저는 마음도 뿌듯하고 좋고. 꾸준히 정비를 해줘야 하는 관수 시스템은 아버지 담당입니다.
구멍은 없는지, 물은 잘 들어가는지 농사 선배답게 매일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죠. 상태 좋습니다. 열매도 굵고 맛있고 진짜 좋아요. 이런 것은 완전 A급입니다. A급. 사장님 바구니 갖고 왔습니다. 그래, 조수 바구니 여서 가져와라. 무겁다. 네.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거 다 주워줘, 알았지? 네. 주말마다 오는 딸은 농장의 최고 일꾼입니다. 임무는 블루베리 수거. 힘든 줄도 모르고 농장을 누비죠. 아이고, 우리 시연이 가지러 왔어. 할머니 딴 거? 네. 그래, 할머니 비워줄게. 무겁게 갖고 와라. 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시연이 착하네. 이거. 시연이 가지러 왔어? 네. 아유, 무겁겠네. 잘 괜찮아요. 갖고 가. 네. 사장님 다 갖고 왔어요. 알바비 주세요. 쪼니 다 가져왔어? 아, 네, 다 가져왔어요. 그래, 그럼 이것까지 가서 네. 저기다가 다 담아놔, 알았어? 네, 여기 오케이. 있습니다. 2,000원 줄게, 알았지? 네. 2,000원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우리 딸은 무임금으로 일하지 않아요. 저한테 용돈, 월급식으로 용돈을 받기 때문에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연아, 오늘 일당 얼마 줘야 돼요? 오늘 일단 이것까지 합쳐서 12,000원. 12,000원? 네. 제가 오늘 선지급 10,000원 했는데 2,000원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아빠 2,000원 더 줄게, 알았지? 네.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오, 잘 익었다. 굿. 역시 잘 익은 건 입으로. 딜리셔스. 시연아, 여기 왕거 있어, 왕거니. 와, 진짜네. 따봐. 이따가 이게. 와, 엄청 커. 굿. 우와. 시연아, 우리 2개씩 먹을까? 좋아요. 아, 먹자. 하나, 둘, 셋. 진짜 크니까 맛있지? 달콤한. 맛있다, 진짜. 함께 일하고 함께 웃으며 인생도 농사처럼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는 걸 태순 씨는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귀농하고 6개월이 지나면 면사무소에 귀농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500만 원을 받았고 초기 3년 동안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4년 차부터는 내실 다지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내실을 쌓기 위해서 좀 노력했어요. 그런 사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꾸미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처음에 초기 비용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긴 했지만 그 비용으로 규모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족만큼이나 든든했던 귀농 지원 정책은 농사의 기틀이 돼줬고 태순 씨는 그 위에서 지금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선별장과 기계들도 지원을 통해 마련한 것들이죠. 열과 발생한 것들, 그런 것들 좀 선별하고 지금 크기별로 또 선별도 하고 장마가 일찍 시작을 해서 물을 많이 먹은 블루베리들이 배가 빵 터져버렸어요. 또 그런 블루베리들이 들어가면 다른 블루베리들을 또 금방 상하게 하거든요. 수확의 기쁨은 곧 분주한 손끝으로 이어집니다. 한 알 한 알 마치 보석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골라내는 손길. 이건 단지 열매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의 진심이죠.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 14mm는 거의 안 나와요. 제 주력은 18 그리고 20mm 이상. 이게 거의 저한테 주력이고요. 저는 좀 사이즈가 좋아서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모양을 고르고 크기를 맞추고 포장을 하는 손길에도 애정이 가득 담깁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그의 손을 거쳐 소비자에게로 향하게 되는데요. 땅의 기술, 전통과 새로운 가능성이 만나면서 태순 씨는 블루베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팔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라이브 방송. 고객들하고 진짜 보여주면서 첫 판매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입소문도 많이 나가지고 직거래가 지금 한 60, 70%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는 체험 오셔서 사가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땅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이고 인터넷이라는 바다를 건너 저 멀리 누군가에게 태순 씨의 정성이 닿게 되겠죠. 조용한 숨결처럼 퍼지는 새벽빛이 완도를 감쌉니다. 은빛 물안개가 산허리를 둘러싸고 그 사이로 햇살 한 줌이 살며시 내려앉을 즈음 태순 씨가 집을 나서죠. 마치 고요한 세상을 깨우듯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블루베리 밭에 안 가세요? 아, 지금은 블루베리 딸 때가 아니라 아침 소밥 줄 때예요. 지금 소들이 배고파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도 키우세요? 저는 귀농할 때 2개를 기획하고 왔는데요. 한 개가 한우, 하나가 블루베리, 이렇게 2개를 기획하고 와서 지금은 20마리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70마리나 됐어요. 섬에서 소를, 그것도 70마리나 키운다니. 왠지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크고 순해 보이는 소의 눈망울이 조용한 섬의 풍경이나 자연의 리듬과 어쩐지 잘 맞을 것 같기도 하죠. 새끼 난 것도 얘가 이틀 전에 새끼 났는데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또 새끼 난 게 없나? 쟤는 어제 낳은 거예요. 조송아지는 어제 새끼를 낳았는데 한 5시간 동안 못 일어나고 엄마 젖도 못 먹고 속을 끓였는데 지금은 잘 일어나서 엄마 젖도 잘 먹고 지금 튼튼해진 것 같아요. 제 자식이 크는 것처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일단 안 아프고 잘 크는 게 최고예요. 귀농을 꿈꾸며 세웠던 목표와 계획. 그건 태순 씨에게 부지런히 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만큼 보람도 따를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소는 사실 부자 되려고 키우는 거예요. 소는 옛날부터 시골 농가들의 기둥이었어요. 뭔 큰일이 있거나 큰 행사를 치를 때 소 한 마리씩 팔아서 금전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소를 제 농촌 생활에 미천을 삼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시장에다 팔면 바로 현금화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돈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태순 씨의 수익 다변화 전략이죠. 이게 한 번 담으면 한 20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소밥 줄 때 운동하고 있어요.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는 농촌 생활입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 일단 시골 내려왔을 때는 귀농했을 때는 부지런하면 기본 장착을 해야 돼요. 시골 분들은 언제 쉬냐? 해가 하늘에 꼭대기에 떠 있을 때 그때 쉬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때 일하면 쓰러지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한낮에 시원하게 쉽니다. 저는 진짜 저한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골 지금 귀농 생활에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족하지만 사실 고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커가는 꿈과 희망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삶을 갖고 가고 있죠. 농어촌 진흥기금은 저리의 자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자금은 1%, 딱 1% 자금이거든요. 그럼 1억 빌리면 1년에 100만 원이에요. 톱값이 원래 한 50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그때 1억 원어치 사서 소를 늘리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1년 전에 1억이 지금 2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저는 솔직히 1억을 더 벌었습니다. 계획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단 계획 없이 그런 자금, 이런 싼 자금이 있어? 나도 한번 써볼래. 이렇게 다가가시면 갚으실 때 엄청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축사 일을 마치고 서둘러 블루베리 농장으로 향한 태순 씨. 곧이어 노란 버스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섭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수확을 체험하기 위해 꼬마 손님들이 오는 날. 체험이 있는 날이면 태순 씨가 아이들보다 더 설렙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수확철에도 체험은 쉬지 않죠. 자, 블루베리는 이렇게가 좋대요. 근데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젊어질 수 있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치매, 혈당, 혈압, 위장 건강, 노화 예방도 돼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으면 참 좋겠죠. 왼쪽 다시 한번 보면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블루베리를 따라 가는 길. 걸음이 빨라집니다. 선생님 따라서 들어오세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이 문 한번 닫아주세요. 사계절을 살아낸 시간과 농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열매. 그 작은 열매를 조심조심 따는 손끝에도 자연과 연결되는 기쁨이 전해집니다. 약간 똑똑한 소리가 나가지고 느낌이 약간 좋아요. 달콤달콤하고 달콤달콤해서 맛있어요. 근데 블루베리는 하나씩 먹으면 맛없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 한번 다 같이 먹어봐. 여기 많아. 어때? 한 개 먹었을 때랑 많이 먹었을 때랑? 많이 먹었을 때 더 맛있어. 그치? 직접 딴 블루베리의 달콤함은 어디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죠. 자, 둘이 같이 올라갈게요. 같이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쏟아 부으면 돼요. 알았어요? 한번 부어볼게요. 그리고 내려오면 블루베리가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블루베리 달리기 시작함.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하루가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길러낸 작은 열매. 그 결실을 함께 나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겐 충분히 특별한 하루였겠죠. 급식에서 블루베리를 먹어보기만 했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따는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이렇게 따면서 먹어보고 하니까 더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블루베리의 달콤함과 수확의 기쁨을 전했다는 생각에 태순 씨는 뿌듯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체험학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지역에 체험학습이 없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저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얘들한테 이런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나면 또 그 아이들의 기운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아, 형님! 어서오세요.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시끌벅적 아이들이 돌아갔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블루베리 수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그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죠. 농사로 만났지만 농사보다 마음을 나누는 일에 더 익숙한 사람들. 블루베리 3개, 4개씩 한 번에 먹어야 돼요. 블루베리는 많이 한 번에 많이 먹어야 맛있어. 한 주먹씩 먹어봐. 딴 데서 못 먹으니까 한 주먹씩 먹어. 나 6개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우와. 서원이 땡큐.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계절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 서툰 손으로 농사를 시작해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붙잡으며 농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울리며 삶의 속도도 함께 맞춰가고 있죠.
너는 어떻게 모내기 다 했어? 지금 올해 모내기도 좀 늦은 편이긴 한데 작년에는 넘어진 건 편집해야 돼. 농사 많이 힘들었죠. 아무래도. 근데 올해는 또 기온이 낮아가지고 시기도 늦고 수확량이 어떨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지금. 농사는 흙만 일구는 게 아니란 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내일을 만들며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서로를 돕고 있죠. 제가 모르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보면 뭐 새우 양식 하시는 분도 있고 쌀 농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뭐 약간의 이런 농사도 잠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4.17 활동을 얼마 안 됐지만은 다 선배님들이죠. 다 선배님들인데 제가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 농사도 모르고 일도 없고 막 그럴 때 이 친구가 같이 알바도 소개시켜줘서 알바도 같이 하고, 또 힘들다고 말하면 소주 한잔 하자고 불러줘서 같이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리고 형님이 야 지금 새우 맛있어 와 그러면 가서 바로 새우 잡아서 까서 입에 넣어주고 같이 소주 한잔 털어놓고,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위안 삼고 또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꿈을 갖고 있지만 그 꿈들이 여기서 만나 하나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함께하기에 조급하지 않죠.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산 지 5년. 지금까지 자연을 따라 살았다면 지금부턴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귀농은 저한테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두근거림, 밤에 잠 못 자고 설레이는 느낌.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기다려지고. 도시의 회색빛 풍경 속에서 매일 물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보랏빛으로 탐스럽게 물든 블루베리를 보면서 매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블루베리가 지금 올해까지 1,600그루인데 한 2년 있으면 3,000그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000그루 갖고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귀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한번 하려고 준비 중이고, 저 혼자 욕심부리지 않고 저는 3,000그루 하고 주변 농가들 알려줘서 한 10,000그루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목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귀농은 선택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가 바꾼 건 삶의 방향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죠. 매일 흘리는 땀방울은 열매가 됐고 그 열매는 희망으로 자랐습니다. 초록빛 줄기와 잎이 커가듯이 삶에도 생기가 돋고 열매가 탐스럽게 연글듯이 인생도 고운 빛으로 익어갑니다. 제일 먼저 잠에서 깨면 너를 위해서 커피를 준비하는 평온한 아침,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서 가볍게 산책 나가려다